여러분, 이건 일종의 원리예요. 인생 바꾸는 원리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시작은 5cm만큼, 목표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큼 크게 잡는 거죠. 이걸 다른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십시오. 이걸 하루 루틴으로 장착하면요, 성공이 도착역인 기차에 탑승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거 뭘 버릴 건지,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건지,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요, 사람이 진짜 조금씩 명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선명해지고요. 그렇게 먼지 같은 하루들을 계속 싸우면서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 성공했네 싶은 순간이 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베스트셀러 저자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 원싱이란 책에 아주 잘 담아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책이죠. 오늘은 이 원싱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특히 저는 이 책에 있는 성공 도미노 예시를 예전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2009년 11월 13일 네덜란드 레바르덴에서 도미노의 날 행사가 열렸다. 도미노 기업인 베이어스는 450만 개가 넘는 도미노를 화려하게 늘어세우며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했다. 도미노 하나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은 총 9,400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545개를 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다. 네, 여러분, 줄지어 서 있는 도미노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걸 설명하기에 정말 최고의 예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첫 번째 도미노가 5cm라고 해볼게요. 그 작디 작은 도미노를 툭 건드리면요, 이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도미노는 7.5cm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57번째 도미노의 크기는 약 54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지구에서 달에 이르는 거리만큼 엄청난 크기고요. 그러니 시작은 5cm만큼, 목표는 달에 이르는 거리만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원리예요. 근본이 되는 이치, 기초가 되는 근거나 보편적 진리, 이게 원리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인생 바꾸는 원리라는 거죠.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이 도미노처럼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살면서 이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도미노 효과의 핵심이 뭔가요? 앞, 뒤, 양옆, 우리가 소위 사방이라고 하는 네 방향 중에서요, 뒤와 양옆은 아예 안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오로지 내가 쓰러뜨릴 바로 앞 도미노만 보고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앞으로 계속 내지르는 힘, 첫 5cm 도미노로 54만 킬로미터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그 목표, 그 인생 살 거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그래서 다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소위 엄두가 안 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되는 것, 바로 도미노 효과 때문입니다. 자, 앞서 제가 오늘의 핵심은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버린다는 건요, 뒤를 안 본다는 걸 의미해요. 선택을 한다는 건 양옆 안 보고 오로지 지금 내가 쓰러뜨릴 앞에 있는 그걸 뭐로 정할 건지, 그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하는 건요, 이제 속도를 내는 거죠. 이 3단계 과정을 진짜 몰입감 있게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뒤를 안 본다는 것, 오늘의 여러분이 어제의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가요? 늘 지나간 상처나 열패감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오늘 한 발 더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가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의 가능성을 묵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말 언제나 오직 과거만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요, 어쨌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상상을 강조하는 이유인데요, 미래의 이미지, 영상으로 과거의 이미지와 영상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과거만 경험해봤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떻게 회상하나요? 머릿속에서 이미지나 영상이 재생되죠. 그럼 미래의 모습, 스포츠계나 예술계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학적으로 활용해왔던 그 이미지 트레이닝, 이게 시각화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삶을 시각화할 때는
어떤가요? 완전히 똑같이 이미지나 영상이 재생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꽉 차 있다면요, 거기에 플러스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마이너스가 감소하겠죠. 조금 더하면 마이너스랑 플러스의 양이 같아지면서 중립,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에너지가 여러분 내면에 유지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양과 질이 굉장히 우수한 에너지를 지니게 되고, 그 에너지가 많아지면 이제 그게 진동하고 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삶을 말하고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신기하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1초에 3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한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연구진이 인간 신체의 세로 회전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실렸는데요. 인체의 전체 세포수가 무려 30조 개 안팎이라는 계산 결과를 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했던 연구를 더 확장해서요, 이제 우리 몸 전체의 세포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시도했던 거죠. 그 결과 우리 몸은 하루 평균 약 3,300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몸 전체 세포의 1%를 조금 넘는 규모인데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뭔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피부로 확 와닿진 않잖아요. 이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초당 무려 380만 개씩 세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질량으로는 하루에 80g이다. 이는 전체 세포 질량의 0.2%에 해당한다. 죽은 세포 중 일부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몸속 기생충의 먹이가 되고, 일부는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된다. 20, 30대의 건강한 170cm, 70kg 남성을 기준으로 46kg은 세포의 무게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세포 밖의 체액과 고형물이다. 계산 결과로 볼 때 숫자로 본 인체의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 80일이면 모든 세포가 교체되는 격이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 한 세포에 힘이 닿으면 몸이 좀비가 되지 않도록 재빨리 다음 세포를 만들어 그 자리를 메꿔준다.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얼마나 빨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세포가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면 내 몸은 이전의 몸과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네,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의학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몸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안 바뀐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은 바뀝니다. 물질적인 몸이 바뀌는데 무형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만한 착각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바뀌는데 사람 안 바뀐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안 바뀐다 라는 3단 논법은요, 정말 철저하게 틀렸다는 걸 오늘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몸은 나라는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갖추고 나라는 껍데기를 그렇게 바꿔나갑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죠. 세포와 같이 생각 또한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후회스럽고 좋지 않았던 선택이 있었고 그 기억이 있다면요, 이제는 다른 이미지와 영상을 재생시켜서 밀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세포가 기존의 세포를 완전히 대체하듯 여러분 생각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인 선택을 하십시오. 원싱. 지금 당장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걸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거나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릴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어렵죠.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무조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막 꿈에 바라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약 7년 전에 평범함을 넘어선 부를 이루기로 작정한 제가, 그래, 일단은 이 회사에서 일에 대한 곡과 이거 하나로 끝장을 보자. 2년이면 내 평판이 명확하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회사에서 평판이라는 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금방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2년 뒤 내가 투자의 열을 올려도 회사 내 내 평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연봉 수준 또한 유지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했던 그 시절처럼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그 레벨에서
당장에 집중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를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이제 그 결과가 여러분 가는 길에 레버리지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당장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내가 이걸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성공 소프트웨어, 부자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정말 쉬우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1차로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2차로 부의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저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걸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거나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릴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인생은 질문입니다. 답의 질, 그러니까 훌륭한 퀄리티의 답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죠.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훌륭한 질문은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정해집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이란 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은요,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로드맵이라는 게 없으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만들기가 어렵고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손으로 써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흩어져 있는 머릿속 생각, 질문, 원하는 것들, 이걸 손으로 쓰면 이제 물리적인 것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쓰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증발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명하고 확실한 자극들 있잖아요. 가령 재밌는 영상 같은 것들로 곧바로 대체돼 버리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살려면요, 웃기고 재밌는 수억 개의 영상들한테 여러분 생각 잡아먹히기 전에 손으로 직접 써서 형태가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이란 형태로 만들다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요. 원하는 걸 찾아가는 길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그나마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남다른 방식을 찾으셔야 해요.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쓰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추상적인 길들을 어떻게든 내 손으로 써 나가며 답을 찾아가는 게 남다른 방식입니다. 남들이 이런 거에 거의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가져다 둘 그 하나의 도미노, 그 하나의 과제, 그걸 찾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쓰고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내 도미노를 선택해서 눈앞에 갖다 뒀으니까 쓰러뜨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양옆 안 보고 그냥 100% 앞에 있는 그것에만 집중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이건 제가 지금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달걀은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바구니는 여러분이 집중할 그 하나의 원싱이죠. 그 하나의 활동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요, 바로 그 하나의 행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 영상에서 워라벨이라는 건 사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저자의 말처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적인 결과라고 칭송하는 결과는요, 항상 삶의 맨 끝, 그러니까 극단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삶에서 우선순위 1순위인 것과 균형,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성공할 거라면요, 인생 바꾸려면요, 레벨업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옆 다 보면서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과 에너지가 다 부족해지거든요. 노력과 에너지만 부족해지면 다행이죠. 보상도 줄어듭니다. 소위 그저 그런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그저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집중해서 해 나가면요, 1만큼 했을 때 보상이 10이었는데 이제 2만큼 하면 보상이 100으로 돌아와요. 원래 그렇습니다. 1만큼 하면 10이니까 2만큼 하면 20이고, 그럼 3만큼 하면 30이고, 보상은 이렇게 정비례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보상도 복리 효과로 돌아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미노 효과를 떠올려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노력과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정확히 그 반대로 가는 거고요.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그래도 보상이 이만큼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상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한 기간에는요, 하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 기간이 길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 오케이 완료하고 이제 다른 영역, 다른 차원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5개의 공을 들고 저글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가짓수를 줄이셔야 해요. 단번에 끊어낼 수 없다면 점차 줄여보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무게를 분산시키는 삶 말고 무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걸 계속 쓰러뜨려 나가다 보면요, 5cm로 시작한 일에 속도가 붙어서 어느 순간 달로 가는 거리에 비례한 일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목표 크게 잡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달만큼의 거리로 잡고 시작은 5cm로 작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실 거예요. 그렇죠? 저널리스트 로버트 브롤트는 말합니다. 우리가 목표 달성을 힘겨워하는 이유는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 쪽으로 훤히 뚫린 다른 길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원승의 저자도 덧붙이죠.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라는 말이 유행한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거짓말일지 모른다. 큰 성공을 두려워하면 그걸 피하거나 그 노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다, 성공이란 단어에 많은 이들이 반발하거나 도망치려 한다.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성공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다. 그래서 성공의 반대를 선택하면 어떨까? 사고의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작은 사고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한다. 그렇게 당신이 바라는 바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네, 우리 본능은 원래 무조건 쉬운 걸 원합니다. 유튜브만 봐도요,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썸네일보다요, 아둥바둥 살지 마라, 내려놓아라 는 종류의 영상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힘들다,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을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대다수가 별로 듣기에 안 좋아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일부는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까지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께 목 다 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만 보는 여러분의 자아 1은 무조건 일단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롱텀으로 여러분 인생을 조망하는 자아 2는요, 노력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이유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10으로 잡으면 5까지밖에 못해요.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건상 보통 그렇게 됩니다. 100을 잡으면 50밖에 못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표를 1로 잡으면 5나 50까지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1이니까 0.5만큼 합니다. 목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 사이엔 분명히 엄청난 간극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장대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단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거기에 못 미쳐요. 그런데 목표가 크면요, 0.5만큼 이룰 걸 5만큼 이룹니다. 10배 차이죠. 심지어 50까지 될 수 있고요. 이건 100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고의 범위가 좁아져서 정말 열받음, 불만족, 욕, 불평으로 도배되어 있는 삶보다는요, 그래도 내가 노력했다, 정말 내 에너지 쏟아봤다 라고 말하는 쪽의 삶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을 강조해요. 제 구독자님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성공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내 모습에 가까이 간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노력한 나,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면 그래도 플러스 방향으로 가본 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달과 같은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도미노를 세우세요. 버리고 선택해서 집중해 보십시오. 뒤를 그만 보고 양옆 신경 끄고 앞으로 쓰러뜨리면서 가십시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은요, 생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고 계신 오늘의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질문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실 건가요? 오늘도 5cm짜리 작은 성공 하나 넘어뜨릴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운은 없습니다. 운이란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담는 겁니다. 실패도, 성공도, 건강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족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소개하는 생각의 힘에 관한 명저들, 지금의 명저들을 만들어낸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직 이
생각의 힘으로 사람이 상황을 진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오늘의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곧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을 계속 들으시다가 몇 번째 뭔가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알겠다가 되는지 정말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특히나 오늘 영상은 아침뿐만 아니라 밤에 눈을 감고도 자주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작품의 특성상 앨런의 이야기를 주로 인용하되 고전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생각보다는 자신은 일을 적당히 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부를 이루는 근본 원칙 가운데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또 여기 폭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끈질긴 병마와 싸우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할 용의는 있지만 본인의 식욕을 통제하는 것은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 기름기 많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몸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편 저기엔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용주가 있네요. 그는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사람도 부를 얻을 자격이 없죠. 이러다가 나중에 회사가 파산해도 그 상황은 자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그는 그저 상황만을 탓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은, 그리고 모든 상태는 생각에서 옵니다. 나의 몸은, 나의 세계는 나의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필히 자신의 사람됨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을 정리정돈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본 사람이라면 상황이 결국 생각에서 자라난다는 걸 절절히 통감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라는 건요, 정신이 변하면 상황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이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여러분의 내면이 외부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주인이고 상황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여러분 손으로 직접 상황을 결정하고 만들고 해체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결정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겠죠. 결정하는 존재는 자신이 아는 걸 가지고 결정하고요. 그러니 내가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개선하려고 안간힘을 써봐야 소용없어요. 자신을 개선하는데 소홀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개선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어이 자신의 두 손에 거머쥡니다. 반면에 외부에서 뭔가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벽에 부딪혀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온 정신을 예리하게 가다듬는 사람만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담습니다. 여기엔 어떠한 이견도 끼어들 틈이 없죠. 생각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은 소리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힘을 느끼고 사용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죠.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파멸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각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우리는 그 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해요. 본질을 바꾸려고 안 합니다. 그 힘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 힘을 알고도 바꾸려 들지 않는 것, 그건 그냥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계신가요? 이쯤에서 제가 정말 수만 번도 더 했었던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왜 마음에 안 드는 상태를 지속하는가? 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에요. 대답은 뭘까요?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어렵습니다. 정신이란 말,
생각이란 말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말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오히려 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제임스 앨런은 바로 이 상태가 무지한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는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걸 데리고 와요. 불안해지는 거죠. 자꾸 의심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이제 곧바로 몸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몸은 마음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네. 두려움은, 불안은, 의심은 육체를 빠른 속도로 쇠약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병에 이르죠. 실제로 두려움과 불안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경계는 빠르게 손상됩니다. 이렇게 육체는 정신을 따라갑니다. 여기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무리 식생활을 바꾼다고 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죠. 생각을 갖고야 더 이상 억지로 막 참고 있는 그 음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유연해서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정신의 작용에 따른 대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육체인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건 나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녀처럼 밝고 해맑은 얼굴을 가진 96살 된 할머니가 있어요. 그녀의 표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온화하죠. 그녀의 생각은 선하고 즐거우며 예리합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녀의 모습은 정확히 그녀의 정신을 닮았습니다. 반면에 아직 중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얼굴이 잿빛으로 덮인 남자가 있네요. 그의 정신은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지루함, 긴장으로 점철된 그의 정신은 정말 단 하루도 평온할 데가 없고요. 그의 모습은 그의 정신을 쏙 빼닮았습니다. 정신을 닦으면 늘 소녀 같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소년일 수 있죠. 이상한 요행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신에서 나오기에 나이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가만히 서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습니다. 굳건하고 옳은 생각, 투철한 목적의식으로 생긴 주름이 있는가 하면 부정하게 생긴 주름도 있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정신을 가다듬으며 살아온 이들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지는 해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고 온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겠죠. 습관처럼 품고 있는 생각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갈고 닦은 바로 그 생각이 그 습관을 만들고 바로 그 육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외부의 상황은 너무 얄팍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반면 내 안의 생각은 깊고 명료하죠. 그리고 행복의 조건도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고요. 네, 한마디로 보통 우리 상황은 복잡한데 내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 바꿀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바로 내 스스로의 생각의 길, 진짜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외부의 상황의 영향을 아주 부정할 순 없죠.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우리가 허락할 때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나한테는 보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쓰레기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각자 자신이 보는 보물과 쓰레기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봐라 강요하면서 갈등이 문제가 생기죠. 주변에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갈등으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람은요, 있는 그 자체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대로 남을 보니까요. 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진정 알고 있는 지식은요, 정말 오직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지식 또한 경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경험 없이 주입받은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숨겨진 힘을 찾으셔야 해요. 유혹이 있다면 안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정신이 맞다고 그 길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정신은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한다, 안 한다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내면을 키우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요, 이거 저거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한다,
안 한다. 이 질서를 지켜보십시오. 완벽한 몸을 갖고 싶으세요? 생각이 중요해요. 상황을 새롭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가다듬는 것, 이건 목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담이 될 정도로 거대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오늘 해야 할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목적이 있어야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한데 모아지고 단호해지면서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원하는 걸 이루는 과정이고요. 그러니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는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정신력이 약하나 라고 자책했던 여러분의 그 낡은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정신이란 세계는 진짜 끝없이 자랄 수 있거든요. 정신은 딱 이 정도까지만 자랄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생각은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며 힘을 교환하고요. 이 연결이 느슨한 사람은 이제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손에 성공을 쥐어다 줘도 바스라집니다. 이게 바로 뇌의 맷집이에요. 생각의 맷집이고요. 여러분, 하겠다는 의지는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무지, 그러니까 두려움의 언덕을 넘는 과정에서 벌벌 떨지 마십시오. 네, 조금만 더 높고 조금만 더 강한 존재가 될 준비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배울 준비가 되면 그때야 스승이 나타납니다. 제 아무리 옆에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내 정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성공은 사실 어떤 종류든지 노력과 생각의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은 크게 어떤 종류든 작든 크든 노력과 생각의 조화, 그 결과예요. 규모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맞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고유한 정신의 주파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인류는 성공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누군가의 정말 선명한 그 상상은 언제인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명한 상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처한 상황이 진짜 마땅치 않아도 거기에 도달하려는 마음은 여러분의 상황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신이 그렇게 예리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신을 따르는 몸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여기 가난과 힘겨운 노동에 짓눌린 젊은이가 있어요. 그는 교육도 못 받고 세련된 기술도 없습니다. 그저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꼼짝 않고 일해야 하는 처지죠. 하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성, 교양,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요. 그는 그의 비전을 마음에 그리면서 키워갑니다. 더 많은 자유와 더 큰 세계에 있겠다는 그 그림이 매일 밤 그를 사로잡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변해버린 그의 정신세계는 더 이상 그가 작업장에 붙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신의 정신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은 반드시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상황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직장인이던 시절에 제가 정말 그랬었거든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느낌, 내 집이 아닌 느낌, 내가 있을 회사가 아닌 느낌,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닌 느낌. 네, 그렇게 여러분의 정신에 맞는 상황과 사람, 공간이 들어왔다 나갔다 정말 수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에 걸맞는 기회가 새롭게 찾아오고요. 그렇게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란 사람은 바뀌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마음 깊숙이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비전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실현됩니다. 품어온 생각에 대한 결과를 그냥 정확히 정산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을 몫에서 아주 조금의 가감도 없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처한 상황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비상하거나 추락하거나 그대로 머물거나 무조건 이 세 개 중 하나입니다.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이길 바라시나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길 바라세요?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시나요? 이건 그냥 여러분 선택입니다.
다만 억누르지 마세요.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이 있다면 끌고 오십시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되겠다고 상상한 그 사람이 되어 살아가 보세요. 네, 그러니 이제는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을 보고 재수가 좋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비전을 품고 기꺼이 실현과 실패로 점철된 길을 갔던 거거든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란 허들을 넘었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요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허들이 되게 높은 것 같고 까마득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약간의 힘만 줘도 생각의 힘은 크게 증가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딱 고정시키고 집중하는 걸 시계 반을 맞추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여러분만의 시계를 만드는 겁니다. 몇 시 몇 분으로 맞출 것인지 그 시간에 맞춰서 상황이 결정됩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에 걸맞는 사람과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더 깊은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